이번 주에는 고조선의 쇠망과 부여국의 국가 재건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함 선생님 책이고요. 해당 챕터는 이제 그 부여와 고구려의 국가 재건 경위 중에서 먼저 이제 부여의 국가 재건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족, 예국, 맥족, 맥국 등의 국가가 원래 위치하였던 곳은 이제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의 서남방, 사평, 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왼쪽 지도에서 사평, 그리고 두 번째 길림, 2로 되어 있는 곳, 3번의 장춘을 거쳐서 4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4번의 송원, 그리고 5번의 대안 등에 이르는 공간, 이른바 이제 예맥 지역에서 음부하다고 한 곳, 그러니까 풍성하고 넉넉한 곳이라고 한 곳이 이제 원래 예국 예족, 맥족 맥국들의 국가가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 남쪽은 이제 보시 이제 그 본시 이제 서자족계의 예족이, 그러니까 1번, 3번 사이가 있는 곳은 서자족계의 예족이, 3번, 4번, 5번 쪽에 있는 쪽은 이제 환웅족의 이제 맥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족 예국의 남쪽, 그러니까 서자족의 예족의 남쪽에 있는 6, 7지역, 선양시, 요양시 있는 그 지역들이 그 서자족 쪽, 그 요하의 동부 지역, 심양, 요양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이제 서자족 진국 집단의 본거지이고요. 기자 정권의 이제 초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 정병이 일어날 즈음, 그러니까 기자 단군 정권이 그 사회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제 기자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기자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맥종 맥국의 중심 정치 세력, 그러니까 4, 5 쪽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은 기자 정권의 단군 정권 축출에 동조하지 않고요. 이제 기자 정권의 연맹체에서 이탈해서 서쪽의 그 대흥안녕 산맥 동록 그 산림지대로 유망을 했습니다. 유망 지역이었는데 이게 흥안녕 산맥, 대흥안녕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 몽골 자치구 동부 지역에 있던 큰 산맥인데요. 이게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몽골 고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흥안역 산맥은 이제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제 초원도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이제 맥북맥 쪽의 중심 정치 세력들이 단군 정권 축출에 그 동조하지 않고 이쪽 지역으로 이제 유망을 한 것이죠. 그 아마도 이제 사전에 몇몇 곳을 이제 집결 장소로 정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을 사람도 이렇게 정해서 3, 4, 5조를 편성해서 모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흥안역 산맥의 남단 산림지대로 이동하여서 몇몇 곳에 마을을 건설하고 우선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정착한 거점 지역은 서요하의 상류 지역으로서 시라브랭강, 노아파, 홍산무역 지역, 그리고 이제 원고양, 그러니까 이제 청구국 지역으로 이어졌으며, 이제 반대로 이제 서요와 하류로 내려가게 되면 큰 요하를 건너서 이제 예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곳저곳에 이제 답사반을 보내서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았을 것인데요. 환웅족이 단군 정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동했을 당시에도 이제 나나 부근에 남아 있었던 이제 고죽국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왜 저희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말하게 되고 이제 고죽국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이 이제 국가 재건을 위해서 귀환하게 될 때의 요로가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맥국 지역과 남은 맥족민들은 이제 예족 예국의 지배하에 들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맥족 맥국 유망자들이 이제 BC 9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자 정권 당시에 이들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소상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기록, 이제 시경의 한역편에서 운이하는 이제 맥족이라든가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맹자에서 운이하는 맥국, 맥도 이런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옛날 홍산 문화 지역의 선사 문화 유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유망 과정에서 안주한 최종 정착지는 노로아후아 산과 의무려산 사이, 그러니까 조양, 대능하, 소능하 유역에 농경도 잘할 수 있는 전망이 좋고 넓은 구릉지대, 옛 청국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른바 이제 조양 12대 영자 유형으로 알려진 비파형 동건 문화가 기원전 9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세기까지 크게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 문화 주체가 아마 동이족의 예맥족이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겨 한역편의 맥족이라든가 맹제에서 운이하는 이제 맥국은 바로 이제 이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길림이라든가 장춘 등 예맥 지역에서 유망을 하고, 대흥안역 산맥의 남단, 그 서해와 상류 지역에 우선 거점을 마련하였을 맥족 맥국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고죽국이 그 선배 국가로서 이곳을 이제 지정해 주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제 맥족 맥국이 정착한 조양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얼마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바닷가의 평주 난하 유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그들의 이제 동료 국가 고죽국 있었죠. 이제 고죽국은 환웅족 당군 정권의 이제 직계고 후일 이제 고구려의 전시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 고죽국이 아주 옛날부터 이곳을 관리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잔류하고 있었음으로써 아마도 이제 그들 맥족 맥국은 이 동료 국가 고죽국을 의지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것으로도 짐작이 됩니다. 고죽국으로서도 본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집단이 찾아왔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장래 문제를 더불어 같이 논하게 되었을 것이고, 중국의 동진전책으로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유민들이 국가재건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들도 국가재건을 위한 정치적 동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한 맥족 맥국은 어려운 조건에서 그 민족 문화의 전통과 국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동기 문명, 비파형 동건 문화를 화려하게 이제 개발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런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 회복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북방 민족들이 중국으로 왕래하거나 침입하는 이제 길목이 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제 북방 민족들의 동향은 중국에서 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동쪽 정벌을 하게 될 때도 이 지역은 이제 통로가 되고 그런 곳이었으니까 이 지역의 맥족 문화는 먼저 타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특히 춘추 5패 중에 한 나라였던 제나라의 황공이 이제 그 북방 민족인 산용 등에 대한 북벌을 단행하게 되었을 때 있는데, 이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중국의 동아시아 정복 전쟁의 예고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벌하는 통로가 되어 있던,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변이 되어 있었던 이제 고죽국이 대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이미 이제 기원전 7세기 후반 제황공이 산용 등에 의해서 이제 그 피해를 얻었을 때 이제 고죽국 사람들도 이제 후방으로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죽국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하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죽국 지도층의 일련의 국가 재건 계획에 따라서 그 일부 세력을 이제 후방으로 철수한다 해서, 이제 기자조선 진국이 아직 요양 지역에 건재하는 동안에 이제 그 기자조선 진국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애초에 그 고죽국 사람들이 애초에 통치 지역으로 배정받았던 압록강 중류 지반현의 서쪽 졸본 지역 그 홍강
그의 상류에 가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뒤에 언급하는 이제 비류국이 이제 7세기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이제 그 고주국 사람들이 이동해서 정착한 곳이 이제 비류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중국의 동변이 이제 그 동쪽 정벌이 이제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연나라 징계의 동쪽 정벌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체제를 갖추어서 이제 요소군과 요동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안 제국도 이제 동방세계에 대해서 그 정벌을 통해서 천하체제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맥국 맥족과 구축국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 귀향하겠는가, 고리국으로서 어떻게 그 귀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나라 징계의 침략과 중국 이제 진안 제국의 천하체제 구축 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국의 동비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축국, 그리고 이제 조양 12대 영제 지역에서 그 문화 유형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었던 이제 맥족 맥국 지역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지역의 그 국가를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고향 지역에서는 이제 고조선 기자 정권 진국이 쇠망해서 이제 평양으로 삼안으로 이제 남하를 하게 되고요. 통치 질서가 이제 마비되는 가운데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을 터였고, 그들은 여기서 이제 장기간 머뭇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귀향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죽국 지도층의 일련의 국가 재건 계획 아래 먼저 고죽국이 연나라의 타격을 받고 후퇴하면서 조양 지역의 맥족 맥국과 합류하여서 서요하 지역을 따라서 만주의 동서요하가 합류하는 지역, 이제 그 고조선 시기의 예맥 지역, 그 뒤에 이제 부여국이 건설된 지역에로 가까이 이동하여서 우선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토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민들, 특히 아주 옛날에 맥족 맥국이 유망할 때 그대로 이제 본토에 남아 있었던 이제 맥족의 민들은 이제 맥족 맥국의 귀향을 이제 고대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들을 중국 사서의 위약 집본 등에서는 맥족 맥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리국, 탕리국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은 그 국호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국호로서 쓰게 되었느냐, 국호로 칭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맥족 맥국이 조양 지역을 철수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원래 이제 환웅족의 맥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 대열의 장관을 마치 군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동할 때 특히 이제 화공용으로 쓸 마른 나무, 이게 마른 나무 고자가 이제 고리국의 고자인데요. 그 마른 나무를 바디에 싣고 식량을 전대에 담아서 메고 이동하는 모습과 같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의 별명으로, 그러니까 야유한 뜻으로 이제 쓴 거겠죠, 중국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고리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중국 쪽의 정세인 삼국지에서는 이제 고리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리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했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주국 사람들이 합류해 있어서 이제 위장할 필요도 있었음으로써 이제 이를 애써 부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국, 그리고 뭐 고리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고리지국은 이제 부여의 국가 재건,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고구려의 국가 재건에서 아마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아마 하였을 것이므로 이제 그 고리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 이제 맥족 맥국은 기자 정권이 들어설 때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대흥안녕 산맥의 남단 산미 지역으로 유망하였었는데, 그러는 이제 후에 기자 정권이 몰락하고 그 고국에서 국가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환웅족의 맥족으로 되어 있는 지도상에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고죽국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리국의 이름으로서 장차 부여국을 재건하게 될 큰 요하의 상류, 그 동료와 서유와의 합류지점을 건너서 이제 사평 지역까지 이제 바짝 다가와서 이제 한주, 봉지 등지에 이제 접촉을 정착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토 접수를 위한 준비를 이제 함이었었는데, 고토 수복 국가 재건을 위한 전쟁을 한판 벌리려는 듯 하였습니다. 요새에서는 이때 이들이 정착한 지역을 이제 아래와 같이 기술화했었습니다. 이제 고토에 남아있던 맥족의 어민들이 사전에 도화지점을 장악하고 수십 척의 배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맥족과 그 옛 그 고조선의 기자정권 진국의 예족 예국들은 맥족의 귀향이라고 하는 사태를 전쟁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맥족에서는 이동하는 맥족에서는 동명이라고 하는 것을 동쪽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저 현명한 지도가 있었고요. 예족에게는 오랫동안 기자정권 진국의 정치에 참여했던 바 이제 지혜로운 제지 정치 세력 귀족층이 있어서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 이제 귀향하고 있는 맥족 맥국 세력들과 이제 그 예족 예국 세력들은 국가재건 문제를 이제 전쟁으로 풀지 않고 이제 협상으로 풀어나가려고 이제 하는 자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족과 예족의 정치 협상이 되어서 이제 부여국이 건설되는 건데요. 예족 예국은 기자조선 진국의 이제 주요한 중심국의 일원이었으므로 그 직활국인 이제 그 진국의 귀족들이 남하하게 되죠. 이제 평양으로도 남하하고 또 이제 저쪽에 삼한 지역, 한반도 남부로 남하하게 됨으로써 고조선 지역의 통치 질서가 마비되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귀족들이 이제 그 기자조선의 유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국 예족들은 결국 이제 그 고조선 기자정권 진국에 이어서 이 지역의 지배권, 기자 간 또는 왕권을 장악하는 이제 수순을 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제 옆나라 징계의 침략, 그리고 이제 고조선 기자정권의 쇠망,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연인 위만의 정권 찬탈, 또 한사군의 그 설치 등 이어지는 일련의 침략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국가 별명의 책임을 묻는 이제 그 기자조선민들의 그 원성이 적지 않았을 것임으로써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족 예국 안에서는 국가 재건의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애초에 서자적 진국 진단 중심의 기자조선 기자정권의 정변으로 등장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논의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국의 지배층들은 그들의 이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인데요. 이로부터 그 결과 이제 예족과 맥족 사이에 이제 막부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치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족 예국들이 기자정권 아래에서 얻은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이제 맥족 맥국의 지도자 동명을 앞으로 재건될 새로운 국가, 즉 부여국의 이제 국왕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하는 최대 양보와 최고 예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체제는 예족과 맥족 각각 종전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 두 정치 집단을 부여국의 이름 안에서 연합정권으로 편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 집단이 전쟁으로 다른 집단을 통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합정권의 방안은 어느 집단에게나 최선의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맥종 맥국에서도 최선의 방안이었고 예족 예국에게서도 최선의 방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맥종 맥국의 그 동명으로서는 이러한 제안이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동명은 자연인 동명이 아니라 동방세계의 빛을 밝혀줄 지도자 영웅으로서 옛날 그 환웅족 집단의 환웅이 건설한 고조선에 비교될 만한 거대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명은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참모들과 의논도 하게 되고요. 또 고주국 지도층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을 것이고, 협상에 반대하는 동료들을 이제 설득하느라고 격론을 벌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착 정치 세력들의 국가재건 운동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중국이 또 언제 다시 침공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으로서 이 협상한 만한 것이 달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아마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예국과 맥국을 결합해서 하나의 그 새로운 연합정권 국가로 건설을 하고, 이제 국가 명칭도 두 나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국이 아니고 맥국도 아니고, 이 예맥 지역을 상징하는 용어가 풍요롭다, 그다음에 음부하다, 또 부유하다 였으므로 이제 국호는 이에서 연유하는 부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제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부여국 건설에 얽혀 이제 고리국, 국왕과 시비, 동명의 탄생, 왕 욕살 동명, 동명남주, 어별위교, 동명득도, 동명인도, 왕 부여지지의 그 전서의 실체는 이러한 이제 현실 정치의 사정을 설화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이제 나중에 언급하게 되겠지만 고족국의 지도층이 고구려 건설을 위해서 작성한 원래의 설화였는데 외형상 이제 부여국의 건설을 위한 설화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후대에는 흔히 부여국 건설에 관계된 그런 전설로 설화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 건국 시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맥국 맥족과 이제 예족 예국이 연합해서 하나의 부여국을 재건한 시점은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사기 화식열전에서 기원전 3, 2세기 무렵에 국제사정을 논하면서 부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대 추정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이 기간에는 맥종 맥국이 연나라 징계의 침입, 이게 이제 기원전 282년쯤이니까 침입 이후에 고족국과 함께 그 유망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리국 탕리국으로 정착하여서 고토 접수 국가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정을 주로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 맥종 맥국과 예족 예국이 국가를 재건했던 시점,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기원전 3세기 후반이나 늦어도 기원전 260년이나 250년대를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여국이 세워지고 맥족 국왕이 되었지만 이 일을 조직해내고 성사시킨 것은 이제 지난 시기 예족의 이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여국의 왕은 맥국의 지도자 동명이 되었지만 정치 실세는 여전히 옛 예국의 지배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족 출신의 부여의 왕은 스스로를 망인이라고 자주 하고 있었으면 이 같은 사정에서 연유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고조선 쇠망 당시에 부여가 국가를 재건하게 된 경위이고요. 이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고구려의 그 국가 재건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